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예전에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생신인데 손녀가 와서 할머니한테 100세까지 사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신이 할머니 100세 생신이었거든요. 할머니 입장에서 황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뭐 100세 시대라는 말뿐만 아니고 이제 수명이 언제까지 갈지 뭐 너무 빨리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되게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는 게 노후 자금이 없으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정된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 노후 자금이 먼저 떨어지는 위험, 소위 말해서 이제 무전장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뾰족한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을 만큼 꺼내 쓰는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안전 인출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재무 설계나 이런 은퇴 설계를 처음 배울 때 4% 룰이라는 걸 좀 배웠어요. 뭐냐 그러면 자기가 노후 자금 준비한 거에 대해서 매년 준비한 자금의 4% 정도씩을 꺼냈으면 이게 사망할 때까지 고갈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말하는 4% 룰의 근거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노후 자금 중 4%만 꺼내서 생활비를 사용하려면 노후 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노후 자금 내가 1억을 준비했다 그러면 여기 4%를 꺼냈으면 4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1년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충분한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려면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를 준비해야 한 연 4천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자금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4% 룰을 충족시키면서 이게 여기 맞춰 가지고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4%를 인출한다라는 것들이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현재를 살아갈 때 되게 궁핍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 룰을 두고 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꿈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다가 죽고 싶지,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부자로 죽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종신형 연금을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인제 모아둔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인제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즉시연금 같은 걸 사서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것도 인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계약이라는 거 연금보험계약이라는 것들은 인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받는 돈이 좀 끝까지 네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이 연금이라는 상품들은 자기가 모아둔 원금하고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같이 감안해서 이제 연금으로 인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4% 룰로 했을 때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은 금액들을 생활비로 이제 쓸 수 있는 장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장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일단 종신형 연금,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연금을 딱 개시를 하게 되면 이 중도의 해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게 뭐 자녀들이 돈을 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인제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거나 다른 이벤트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인제 목돈이 필요하면 대량 난감한 처지에 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구매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이제 공적연금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올라가지만 대부분 이제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금액이 딱 정해져서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력 리스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좀 취약한 부분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좋고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매력 문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목돈 인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종신연금도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우리가 뭐 대략난감, 진퇴양난, 사면초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해법을 찾는 게 또 저의 역할인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중요한 건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자산에 이렇게 한쪽의 상품에 치우치지 않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춰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상품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 상품 간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거. 이걸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프로덕트 얼로케이션. 상품 간의 배분을 잘하면 이게 종신토록 소득도 만들어내고 유동성 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줄여나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프로덕트 얼로케이션 좀 어려운 표현인데 뭐 연금 자산, 뭐 투자 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좀 썼는데 저는 이걸 좀 쉽게 표현을 하면 투자 자산은 저는 이제 고관형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에다가요 자기 은퇴 자금을 딱 넣어두고 이걸 운영하면서 빼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곡간에 넣어두고 이렇게 뺐었으면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곡간이 다 비워지기 전에 자기가 사망을 하는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뺏어 쓰다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곡간이 먼저 고갈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단 곡간형 자산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곡간형 자산 말고 우물 형태의 자산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과 같은 자산을 우물 형태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물의 물은 이거 하루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내봐야 퍼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퍼내고 나서 내일 오면 또 우물에 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자금을 한꺼번에 많이 꺼내 쓸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 월급 같은 형태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관형 자산도 있고 우물형 자산도 있으면 우물형 자산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달 또는 매년 쓰는 기본적인 생활비, 기초적인 생활비가 우물 형태로 월급처럼 계속 나오게끔 만들어 두시고요. 그러다 보면 또 뭐 삶을 살다 보면 이벤트도 있고 뭐 다르게 목돈 들어갈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곳간에서 꺼내 쓰는 형태로 가져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 형태의 자산이 확보가 되면 이 곳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은 좀 더 투자 상품들에 운영하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도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형 자산하고 곳간형 자산들을 잘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노후 자금을 운용해 나가면 이 100세 시대에 뭐 100세 이상 살 수도 있죠. 그 시대에 맞게끔 종신토록 소득도 확보하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만큼 나의 노후 자금도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밸런스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관형 자산하고 우물형 자산들의 밸런스를 추구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플랜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생활비 규모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200만 원, 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본인하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소득들을 일단 한번 베이스에 깔아둡니다. 그림에 나가면 베이스에 깔아두고요. 그 위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에서 부족한 금액 있잖아요. 그것만큼을 종신형 연금을 얹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이렇게 구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곳간, 그러니까 투자 상품들에 넣어두고 그것들을 부족할 때마다 꺼내 쓰는 구조로 가져가면, 그렇게 가져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곳간형 자산하고 우물형 자산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신형 연금은 구매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올라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종신형 연금은 잘 세팅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안 부족해요. 나중에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종신형 연금을 설계할 때 조금 규모를 크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남을 거잖아요. 그 자금을 빼서 그것들을 아까 곳간에다가 조금 넣어뒀다가
나중에 좀 꺼내 쓰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들도 한번 보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잉여연금들은 이제 재투자하면서 나중에 더 들어갈 때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거죠. 이후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위험을 좀 대비해 둘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뭐 연금액을 크게 설정하고 그걸 빼가지고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거나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지적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종신형 연금을 가지고 시간차 공격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을, 연금 상품을 구입할 때 하나의 큰 덩어리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작게 슬라이스로 좀 쪼개 가지고 몇 개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연금을 개시하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까지는 국민연금하고 종신연금으로 하나를 먼저 개시를 합니다. 살다 보면 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 시점에 두 번째 종신연금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부족해지면 또 세 번째 종신연금을 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때 장점,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이라는 것들은 연금 개시 시기를 본인이 뒤로 미루거나 당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연기시켜서 할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 그러면, 종신형 연금은 수급 개시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종신형 연금은 일단 개시를 해버리면 환매를 하거나 이런 거 중도 해지를 하는 것들이 어렵지만, 개시되기 전 상태에서는 뭐 중도 인출을 하거나 환매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신형 연금 개시 시기를 시간차로 이렇게 달리 가져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물가 상승 위험에도 대처하면서 유동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말고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어떻게 노후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처럼 이제 연금 상품이 여러 개일 때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만큼은 종신형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합쳐서 만들어 두시고, 나머지 상품들은 확정형 연금으로 개시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확정형 연금이라는 것들은 투자자가, 연금 가입자가 자기가 필요한 기간만큼 정해가지고 연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에 비해서 연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대신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 많이 받고 싶으면 기간을 좀 줄여서 딱 정해진 기간만큼, 나는 뭐 은퇴 후부터 한 10년 정도는 좀 많이 쓸 것 같아 라고 하면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난 것들을 하나 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종신형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금 수령 방법을 조금 달리 하면서 초기에 많이 인출을 하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조정해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형 연금은요, 종신형 연금은 개시하면 중도에 해지가 안 되지만, 확정형 연금은 중도에 자기가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는 종신형 연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다. 다만 이제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를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의 특징을 잘 알고 종신형 연금하고 확정형 연금을 잘 조화스럽게 섞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또 자산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아까 종신형 연금은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 연금액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노후 자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뚝 뗍니다. 떼가지고 뭐 75세나 8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하나 구입을 해놔요. 뭐 거치식 연금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내 연금 개시 시기를 75세나 80세, 가장 뒤로 미룰 수 있는 만큼 뒤로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작은 금액을 가지고요, 개시 시기가 뒤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75세나 80세 이후에 캐시플로는 그걸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은퇴 생활을 60세나 65세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종신형 연금을 뭐 75세부터 받는다. 그러고 하면 10년 기간만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간을 확정 딱 씌워 놓으면
이제 문제가 좀 쉬워져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확정형 연금 형태로 해서 10년 기간 동안 수령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투자자산, 고간에서 필요한 자금만큼은 10년 정도만 나눠서 인출해가지고 고기를 메꿔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방법들은 이제 이렇게 수평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수령하는 방법이라면, 이거는 이제 기간을 이렇게 분할시켜가지고 뒤쪽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75세나 80세 이후 구간은 종신형 연금으로 해결을 하고, 앞쪽에는 확정형 연금이나 투자 상품을 통해서 인출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기 노후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먼저 사망한 다음에 후사망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삶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가장이 일을 하면서 갑자기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의 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종신보험의 용도가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나중에 또 용도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은퇴 생활을 하는 기간 중에 갑자기 뭐 조금 먼저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살아있는 배우자가 그걸 재원으로 해서 또다시 연금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외국에서는 이제 신탁상품 안에다가 종신보험을 집어넣어서 내가 죽으면 이 종신보험은 나의 배우자의 은퇴소득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후사망자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어떤 일도 많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장례 비용으로 좀 써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장례 비용 하려면 자녀들이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폐를 끼치기, 자녀들한테 폐 끼치기가 싫다고 만약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짜리 이제 소액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해 놓고 그 돈 가지고 장례 비용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이란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반려견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혼자 살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반려견한테 재산을 몇 억을 남겨놨다, 뭐 이런 이야기 뉴스를 보신 경우들도 있을 텐데, 종신보험을 가지고 그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나면 종신보험금 발생한 거 가지고 이 돈으로 내가 반려견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주라고 신탁 상품을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후에 이렇게 내가 조금 지켜야 할 가치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뭐 내가 소중히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종신보험금을 활용해서 또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캐시플로우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각종 투자형 상품 또는 종신형 연금 같은 상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연금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한 6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반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